그래서 여기 있는 파일은 이제 없앨게요. 파일에 new 하셔도 되고, new 하면은 기본 템플릿으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템플릿으로부터 새로운 파일을 만들겠다라고 있는 두 번째 메뉴를 누르시면은 요 창이 떠요. 여기서 이제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 거 눌러서 뭐 기존 파일은 저장하지 않고 저는 새로 열었습니다. 건데 이쪽에 있는 어떤 경로를 따라가면서 단면 영상이 특정 경로를 따라가면서 3D를 만들어주는 팔로우 미 툴이라고 하는 기능을 써보겠습니다. 이거 연습용으로 할 건데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세요. 한 450에 450 정도 되는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높이도 450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자를 옆으로 하나 복사하시고요. 옆으로 하나만 복사를 해주시고 이쪽 상자에 면을 한쪽 상자에서 면을 지울게요. 그럼 선만 남을 거거든요. 면을 지워내면 선만 남는 상태. 이 상태에서 선을 지워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팔로미라는 툴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경로가 필요하고요. 경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로파일, 2D 단면. 프로파일이라고 부를 건데 요거는 2D로 생겨 있는 단면이라고 보면 돼요. 단면.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직각으로 두 개가 만나면 되는데 여기 있는 원 도구로 이쪽 경로선에 어딘가에 선하고 직각이 되는 방향, 직각이 되는 상태로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직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모여도 상관없어요. 네모여도 상관없는데 동그라미가 좀 더 쉬우니까 동그라미로 선이 지나가는 방향에 얘가 직각으로 만나게 프로파일 2D 단면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됐으면은 이거요? 선이요? 아, 이거는 동그라미 도구로 그렸습니다. 원 도구로 여기 선의 중간쯤 어딘가에 놓고 축을 세워서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세워서 이렇게 해서 적당히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의 사용 방법은 이렇게 돼요. 팔로우미 툴을 누르고 면에다가 먼저 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따라서 움직여 보면 경로를 따라가면서 3D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이 팔로우미 툴이에요. 마지막에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경로를 아까 전에 그렸던 단면이 저 경로를 따라가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동그라미가 아니라 네모였어도 마찬가지로 따라갔을 겁니다. 이렇게 네모였다라고 해도 옆으로 생겨있는 길쭉한 네모였다라고 해도 팔로우미 툴로 얘를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시면 얘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면이 내가 그려놓은 경로를 따라가면서 3D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팔로우미 툴입니다. 지금 당장 강의장에 있는 형태에서 좀 이 도구를 어디에 쓰면 좋을지 찾아보면 강의장 바닥에 있는 걸레바지, 이거는 벽면에 있는 테두리를 쭉 따라가면서 생겨 있고, 천장에 있는 몰딩, 저 시커멓게 되어 있는 저 몰딩, 또는 창문이나 문 같은 데 보면 테두리에 몰딩 설치하시잖아요. 문선 몰딩, 그런 거 할 때도 도움되고요. 뭐 다양한 데 응용이 가능해요. 쭉 경로가 있고 어떤 형태가 있으면 걔네를 따라가면서 뭔가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게 이 팔로우미 툴입니다. 기능은 지금 설명드린 요게 답니다. 여기 그러니까 단면 도구를 써서 그냥 경로를 따라가게 하시면 돼요. 단면을 선택한다,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 얘가 이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인데, 얘를 좀 활용하면 컨트롤 Z 해서 단면까지만 그려져 있는 상태로 다시 되돌렸고요. 이거를 복잡한 물체가 있는 데서 마우스로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면 경로를 먼저 선택합니다. 트리플 클릭해서 경로를 먼저 쭉 선택해주면 경로가 선택이 되었을 거고, 도구를 그 다음에 눌러요. 그러니까 경로를 먼저 선택하고
팔로우 미 툴을 눌러서 단면을 클릭해주면 한 번에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쓰실 때는 경로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도구를 누르고 그리고 단면을 클릭해 주시는 게 당연히 더 좋은 방법이 돼요. 이런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게 경로라고 하는 건 선인데 이 선이 아니라 만약에 면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제가 여기다 동일하게 원을 그렸거든요. 근데 여기에 면이 있다면 이 면을 눌렀다는 얘기는 면과 연관되어 있는 엣지 선, 모서리 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면을 선택하면 이 면과 연결되어 있는 선들을 얘가 인식을 해요, 경로로. 그래서 면을 누르고 팔로우 미 툴을 써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면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선만 빼내서 선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면만 선택하는 방식에서는 요거를 조심하셔야죠. 이면을 누르고 이면을 눌렀다고 해서 얘가 이렇게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두 면을 눌렀으니까 사이에 있는 이 선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못 만들어요, 얘가. 왜냐면 이쪽에 프로파일을 그리고 이면하고 이면을 지정했다면 얘가 얘를 쭉 따라서 돌아가다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안 돼요. 그래서 면을 선택하는 경우는 2D면 경로가 이 면 2D에만 존재한다라고 할 때는 그 면을 눌러서 쓰는 게 좀 편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선만 빼셔도 돼요. 솔직히 이렇게 한 다음에 Shift 키 눌러서 선만 선택하고 쓰셔도 동일합니다. 근데 이왕이면 이 기능보다는 면을 선택하고 할 수 있다는 걸 알면 훨씬 수월하니까 면만 선택하고도 가능하다예요. 다만 이럴 땐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는 인식 못합니다. 얘가 여기를 못 가, 이쪽으로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렇게 와야 되는지 이렇게 가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한다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여기만 이렇게 빼주면 얘가 경로를 이렇게 이해를 하겠죠. 이건 좀 응용이니까 뭐 모르셔도 괜찮은 부분이고요. 어쨌든 선을 선택하거나 면을 선택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상황마다 좀 다르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복사해 놓은 사각형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애를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 더 복사해줄 사각형 또 쓸 거니까 하나 미리 복사해 놓고 위로 복사해서 쌓으신 다음에 얘네를 마찬가지로 경로선 만드는 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로 의자인데 한 번에 등 프레임까지 있는 의자다라고 생각해 보면 얘가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 프레임을 가진 이렇게 등받이까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모양을 가진 프레임에 여기다가 바닥판 놔주고 여기다가 등판 놔주면 의자가 될 거잖아요. 저렇게 생긴 의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다고 치면 필요 없는 경로들을 지우겠죠. 이렇게 밑에 부분에서도 여기도 필요 없고 여기도 필요 없고 여기도 필요 없고 여기도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의자를 만든 틀이 되는 프레임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등받이 쪽은 그래도 살짝 누워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동 툴로 여기 있는 선을 뒤쪽으로 요 뒤로 살짝만 보낼게요. 뒤로 뭐 조금만 하세요. 뭐 100mm만 하시든 80mm만 하시든 이렇게 살짝 기울여 줬고요. 그 다음에 호 도구 중에 포인트 아크 있었거든요. 이 도구를 쓴다 그러면은 이런 구간을 둥글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둥글게. 그러려고 치면은 적어도 한 점 정도는 알아야 되죠. 한 곳은 알아야 여기서부터 같은 크기로 잡아서 하잖아요. 그럼 테임 메저 툴 이용하셔가지고 선에서 이쪽에 있는 선이랑 같은 방향이겠죠. 이 선이랑 이 선의 방향을 맞춰줘야 되니까 지금 보면 얘가 수평 수직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축을 고정할 때
주변에 있는 스냅점을 이용하면 그 방향으로 쓸 수 있고요. 스냅을 이용해서 잡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 키보드 화살표 아래쪽 방향을 누르시면 내가 선택한 물체하고 평행한 면에 축이 고정돼요. 그래서 키보드 XY, 그러니까 빨간색, 녹색, 파란색 축으로만 고정해 쓰는 것만 했었는데 평행한 면과 평행한 선과 평행한 위치로 잡으실 때는 키보드 아래쪽 화살표를 활용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기울어져 있는 면을 따라서 얘가 고정이 된 거고, 예를 들면 이쪽에 한 50 정도 위치에서 끊을 거다 그러면 여기 하나 해주시고, 이쪽 구간도 마찬가지겠죠. 이쪽 구간도 평행한 선을 하나 그려야 되니까 앞쪽에서 뒤쪽 방향으로 여기 이쪽에서 이쪽으로 50 정도 위치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 이쪽으로 50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기준 위치를 잡으시고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랑 맞춰 놓고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데 스냅을 걸고 키보드 아래쪽 화살표 누르면은 평행한 방향을 얘가 잡아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쪽으로도 50 한번 보시고 해보세요. 만들어 놓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아크 툴을 이용해서 호 그리는 툴로 한쪽에서만 알면 반대쪽에 찍어줬을 때 보라색으로 나올 때가 탄젠트 상태라고 했잖아요. 이때 한 번 클릭하는 게 아니고 두 번 클릭하면, 한 번 클릭하면 다시 한 번 눌러서 홀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남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이런 경우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잘라주는 기능이었죠. 이럴 때 더블 클릭하면 모서리를 자동으로 잘라주죠. 그래서 탄젠트 상태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연결해서 반대편에는 안 잡아도 보라색일 때 더블 클릭 이렇게 하시면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정리가 되죠. 제가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추적점 같은 것도 쓰시면 좋습니다. 여기 아래쪽에는 테이프 메저 툴로 선 긋는 거 귀찮으니까 위쪽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 여기 추적점이 나오죠. 저 추적점을 이용해서 밑에다가 찍어주면 가이드선 없이 이런 구간을 찍을 수 있죠. 측면에서 잠깐 기다렸다가 이렇게 가면 추적점이 나오니까 그거랑 만나는 위치에서 반대쪽에 홀을 찍어주면 가이드선 없이 나머지도 찍을 수 있습니다. 있으면 프로파일을 그리시면 되는데, 프로파일은 선의 직각으로 만나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그렇다고 치면은 이 기울어져 있는 부분에서 그리면 직각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수직한 데 잡든지 수평한 데 잡아서 직각인 상태로 그리시든지 얘가 좋죠. 그리고 바닥면에 그리는 거는 조심하셔야 스케치가 달라붙으니까. 그래서 이런 중간에 여기에다가 반지름 1cm 짜리 그린다 그러면 10mm 짜리, 그러니까 지름으로 2cm 짜리 그린다 그러면 얘를 그려주고, 얘를 경로를 선택하고 팔로우 미 툴로 여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끝났으면 항상 그룹으로 묶으시고, 이제 여기에 앉아있는 그 의자에 앉아있는, 그러니까 이 의자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런 형상을 만들려면은 둥글게 모서리를 이렇게 쭉 깎아내줘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이런 구간을 만들려면 팔로우 미 툴을 이용해서 또 상자를 하나 복사해 볼게요. 복사를 하고 이렇게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홀을 이용해서 이 앞쪽에 있는 모서리에, 걔는 아까 두께가 낮았으니까 좀 낮출게요. 낮추고 아크 툴을 이용해서 모서리 쪽에 이렇게 홀을 그려주면, 탄젠트로 홀을 그려주면 여기 있는 호가 얘를 따라가면서 파내주는 기능으로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푸시풀 할 때도 얘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거나 모양을 깎아주거나 이런 기능으로 썼었잖아요. 푸시풀도 이렇게 해서 푸시풀로
파내는 기능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얘를 팔로우 미 툴에 써보면 위쪽에 있는 면을 누르고 팔로우 미 툴로 이쪽에 있는 호 부분을 눌러주면 모서리가 둥글게 깎이는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면 아까 그 의자를 만들 수 있죠. 방석이라고 해야 되나, 의자라고 해야 되나, 그 앉는 부분을 만들 때 저렇게 파내는 것도 가능해요. 이거를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면 이런 식도 가능해요. 이쪽 부분에 뭐 모서리 부분이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가 이렇게 파여져 있는 형상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구간이 이렇게 파내져 있는 구간이 있다고 했을 때 요 위쪽 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깎아내는 이런 기능도 가능하죠. 이게 만약에 원 기둥이었다면 원 기둥을 둥글게 이렇게 해서 장식되어 있는 형태로 깎아내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런 형상을 만들 일이 많을진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이를 형상을 만들 때만 쓰는 게 아니고 파낼 때도 쓸 수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은 여기저기 활용할 만한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식탁의 상판 같은 경우도 모서리 쪽에 둥글게 생겨 있는, 둥글게 다치지 말라고 처리되어 있는 이런 구간도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생겨 있는 구간, 이런 구간이 있을 때도 둥글게 만드는 것도 괜찮지만 모형을 만들어 놓고 둥글게 처리를 해줘도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구간에 이 팔로우 미 툴을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의자에 앉는 곳의 모양을 일단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희가 배운 거를 다 응용해서 그린다 그러면 일단은 요 위쪽에다가 맞춰서 그리는 게 어려우니까 렉탱글 같은 걸 이용해서 뭐 어떤 기준 이 크기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테이프 메저 툴로 그려져 있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네모를 먼저 그려주고, 적당한 크기의 네모를 그려서 모양을 만들어서 위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 부분을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내보내기 한 다음에 세부적인 모델링을 하고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단순한 형태로 만들 땐 그냥 만드셔도 되고. 이제 여기에 저희가 팔로우 미 툴을 지금 쓰고 있는데 경로를 어떻게 그려주느냐에 따라 제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로를 이렇게 그린다면입니다. 밑에다가 빈 곳에 해보시면 되세요.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주고, 동그라미 크기는 한 150 정도로 그릴게요.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주고, 여기에서 위쪽으로 요 선을 하나 그릴게요. 선이 아니고 가이드 선을 이용해서 요 끝에 갖다 대고 가운데에 움직여 보면 중심점이 찍혀요. 살짝 끝에 마우스를 댔다가 요렇게 들어가면 센터 포인트가 찍히는데, Z축으로 파란색 축 방향으로 적당한 길이의 점을 하나 찍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이드선으로 가운데 점에서, 센터에서 위쪽으로 높이선을 하나 긋고,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요 끝에서 오른쪽으로 크기 상관하지 마시고 요렇게 하나 그리시고, 수직선 하나 그리시고 닫아주시면 삼각형이 생기죠. 삼각형. 자, 이렇게 생겨있는 형상에서 만약에 팔로우 미 툴의 경로를 밑에 있는 부분을 경로로 잡아주고 팔로우 미 툴로 단면을 위에 걸 잡는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리가 이런 거죠. 이 면이 밑에 있는 얘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서 한 바퀴 형상을 만들어줘 라는 기능이 되니까 얘가 삼각형 원이니까 그거의 단면 형상인 원뿔이 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팔로우 미 툴을 쓰면 회전하면서 3D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돼요. 이게 원의 중심축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라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가운데가 비워져 있는 상태로. 그래서 저게 두 개가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축에다 맞춰서 그릴 때하고 떨어뜨려서 그렸을 때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가지 상황을 같이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 기준으로 회전체를 만들 건데 얘가 가운데 축에서 동일하게 이제 가운데 축에서 생겨 있는 이 형상이 원이었거나 동그라미였거나 반원이었다면 이 반원이 팔로우미 툴로 얘를 따라서 한 바퀴 돈다는 얘기는 9가 된다는 얘기죠. 0. 그래서 이거를 밑에 경로를 잡고 팔로우미 툴로 원 또는 반원을 회전시키면 9가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 뿔 형태는 상관없는데 9는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 저런 식으로 생겨 있는 9를 만들 때 이럴 때도 팔로우미 툴을 씁니다. 회전하면서 만드는 3D를 만들 때 이때도 사용 가능하니까 그럴 때 요 경로가 원이라면 이렇게 생깁니다. 몇 개의 사례만 더 보여드리면 밑에 있는 경로가 원이고 이 원에다가 그리는 이쪽에 축을 고정해서 원을 그릴 건데 바깥쪽에다 그려주고 여기 있는 경로를 기준으로 돈다면 도넛 또는 튜브 형태가 되겠죠. 네, 방금 보여드린 거에 전부 응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살짝 변경을 해서 밑에 있는 부분이 다각형이었다고 생각해보면 다각형을 기준으로도 회전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테일 메저 툴로 뭐 중심에서 잡아도 괜찮고 외곽에서 잡아도 괜찮은데 이 다각형을 기준으로 네모 또는 세모 또는 동그라미 뭐든 상관없습니다. 많이 그려보시는 수밖에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게 여기를 따라서 회전한다면 원뿔이 아니고 각이 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되겠죠. 밑에 있는 게 사각형이었으면 피라미드가 됐겠죠. 밑에 있는 사각형이 밑에 있는 경로가 만약에 정사각형이었다면 이게 정사각형 형태로 그려져 있는 상태였고 위쪽에 있는 애가 이거의 가운데 교차점 같은 데를 기준으로 얘가 삼각형으로 그려져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었다면 밑에 있는 경로를 따라서 얘가 한 바퀴 돈다는 얘기는 피라미드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형상을 여러 번 회전시키다 보면은 저거로 만들 수 있는 형태들이 꽤 많아요. 회전시켜서 만드는 물체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팔로우 툴을 활용하셔가지고 회전하면서 3D를 만드는 객체도 많이 있는데 쟤를 하시려면 일단은 밑에 있는 경로가 원일 때, 사각형일 때, 뭐 삼각형일 때 또는 다각형일 때, 중심에서 붙어 있을 때, 중심에서 떨어져 있을 때 다양한 형태로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우선은 뭐 요 정도만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만 한번 해보시고 회전으로 만들 수 있는 객체들이 어떤 건지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것 같은 형상을 그린다고 치면 이제 뭐 스케치를 먼저 하셔야 될 건데 스케치가 그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중복선을 만드는 게 좋거든요. 중복선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도 모델링 하실 때 쓰면 편하세요. 물론 이제 아무 때나 중복선을 하면 안 되지만 저라면 이제 여기 있는 걸 그린다 그러면 세워서 그린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물체를 세워 놓고 250에 250 이렇게 그려서 여기 부분에 중복선을 그려도 스케치업은 선이 끊어지는 특성이 있어서 100에 50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쪽인 것 같거든요. 이쪽으로 선을 그리고 이 선을 뭐 옆으로 편의상 복사 기능 이용해서 편의상 10mm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도 스케치업은 선들이 스케치를 하면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지워내면서 작업하시면 되려 스케치가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린 형상의 밑에 부분에 이제 그 축을 고정해서 원이 이제 경로였을 거니까 대신에 면이 좀 부드러우면 좋으니까 64개 정도의 변의 개수를 가진 애로
잡아서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서리 같은 데를 조금 더 다듬으셔도 되죠. 그래서 아크 툴 같은 거로 모서리 같은데 탄젠트 잡히게 해서 좀 잘라주시면서 하시면은 훨씬 더 좀 둥글둥글한 형태로 만드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펜이 커가지고 잘 안 보여서 일단 저런 식으로 만드시면은 뭐 조금 다듬어진 형태, 모서리라도 좀 둥글게 이런 형태를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면은 일단은 회전을 해도 이렇게 회전을 했을 거고, 회전을 했다라고 해도 이렇게 절반만 회전한 거니까 호가 아니고 반원만 있으면 되고, 단면 형상은 이렇게 생겨있는 형상이 얘를 따라서 이렇게 회전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뭐 굳이 세워서 그리는 게 어렵다 그러면 눕혀놓고 그리셔도 돼요. 눕혀서 그린 다음에 세워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을 먼저 세워서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부분에 중심에서 절반을 잘라서 위쪽을 없애고 얘만 있으면 되잖아요. 호만 있는 상태, 이 상태로 한 다음에 원을 그리시면 되죠. 뭐 이 원이 어디에 있든 상관은 없잖아요. 크기만 맞다면. 물론 여기는 200이라는 값이 있으니까 실제로는 200이치를 잡은 다음에 하셔야 되겠지만, 그냥 빠르게 모양만 보여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생겨 있는 원의 중심에서 또 다른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였을 거고, 여기도 중간에서 절반을 가르는 선이 지나가고 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가 경로가 되고 팔로우 미 툴로 하시면 그려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게 항상 회전 툴로 할 때는 단면을 잘 고민하시면 되세요.